목소리 길림 하는 거 보니까 비닐에 넣으시더라고요. 왜 넣는 거예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목소리 길림. 나는 목소리 길림이 하는 걸 봐갖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왜 하는지는 모릅니다. 요것이 우리 마누라님이 쓰던 도마입니다. 많이 상했죠? 살집 엄청 많이 났죠? 마누라님이 못 쓰겠다고 버려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도마가 아니고 마누라님이 어디서 얻었는지 구입을 했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래 써가지고 약간 곰팡이도 끼고 이제 오일도 다 벗겨져갖고 허옇게 뜨고 이미 한참 전에 이제 손을 봤어야 되는데 이대로 계속 쓰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님이. 그래갖고 이제 갖고 왔습니다. 보통 목공에 취미가 없는 분들이나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이거에서도 더 도마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살균제 좀 바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집도 봤어요. 손소독제를 여기다 이렇게 발라갖고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햇볕에 그냥 말리거나 그러면 이제 갈라지게 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공 취미가 있지만 나무도마는 안 쓰고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나무도마는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돼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또 절대 쓰지 마세요라고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소규모 공방들은 도마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꼭 나무 도마를 써야만 이렇게 요리가 재밌다 뭐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각자 취향인 거죠 뭐 그냥. 그래서 저는 마누라님이 이걸 쓰고 이제 버려야겠다고 하시길래 특히 여기가 이제 슬슬 갈라지고 있죠. 햇빛에 건조를 하면 좀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누라님이 이걸 버리려고 하시길래 제가 손 한번 봐주겠다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손보는 방법은 쉽습니다. 요거는 이제 샌딩지는 여기 이제 150방으로 갈고 보통은 한 320방으로 마감을 치면 되는데 얼마 전에 목소리 길림이 요거 2000방이 좋다 그래갖고 2000방 샌딩지를 하나 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올드빌리지라고 여기 그림부터가 도마잖아요. 이게 도마 전용 오일입니다. 흔히 뭐 미네랄 오일이라 그래가지고 이만큼 말통에 들어있는 것도 많이 쓰는데 저는 뭐 이렇게 소량으로 작업을 하니까 도마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대량은 필요 없어서 올드빌리지 도마 오일을 샀죠. 이것도 그냥 미네랄 오일이고 약간 고가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말통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비쌉니다. 한 3, 4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손 봐주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샌딩기로 갈아줍니다. 일단 그 흠집이 크다 그럼 큰 흠집이 많으면 그래 한 80방이 괜찮은 것 같다. 40이나 60방으로 가게 되면 나무를 진짜 그냥 한꺼풀 밀어내 버리거든요. 대패처럼. 그래서 아주 움푹 파인 게 있다 그러면은 대패를 돌리는 게 맞고 샌딩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한 150방으로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샌딩은 한참 걸리니까 샌딩으로 계속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냥 칼집 안 보일 때까지 쭉 비벼가지고 다듬어주고. 끓는 물에 넣어 소독하면 어때요? 끓는 물에 넣어서 소독을 해도 됩니다. 소독은 충분히 돼요. 근데 그러면 꺼내면 건조가 되잖아요. 물이 뜨거우니까 빨리 마르잖아요. 마르면서 나무가 갈라지죠. 도마가 쭉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말리는 거나 끓는 물에 소독한 거나 결국은 이제 같은 효과예요. 나무가 갈라지기 때문에 좀 추천하기가 어렵죠. 아무튼 그 관리하는 거는 제가 좀 후반부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뭐 작업 공정을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그냥 샌딩을 쭉 해줍니다. 그냥 한꺼풀 벗겨낸다고 보면 돼요. 그냥 쭉 벗겨내는 거고 여기다가는 이제 그 샌딩기로만 갈다 보면 평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대패나 전동 대패로 밀면은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거든요. 수학 대패로 한번 밀거나. 근데 저는 지금 전동 대패가 고장난 상태고 자동 대패는 없고 수학 대패는 제가 영원히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샌딩기로 처리할 때는 이렇게 색연필이나 연필로 전체적으로 칠을 한번 해주고 그 칠만 벗겨낸다는 생각으로 샌딩을 해주면 그나마 완벽하진 않고 그나마 좀 평이 유지가 된 채로 작업을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을 해주고 샌딩을 해주는 거죠. 제가 횟집에서 잠깐 일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횟집에서 진짜 잠깐 일했던 횟집 막내로 그 생선을 잡는 일을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는 일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눈여겨봤던 게 제가 그때는 목공을 전혀 생각을 안 했고 20대 초중반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오갈 데가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식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눈여겨봤던 게 우리 주방장이자 그 일식집 사장님이 정말 엄청 큰 진짜 그 웬만한 참치 한 마리를 통으로 올려놔도 될 만한 그 두께는 한 뼘까지는 아니고 한 이만큼 정도 두께? 한 15cm 정도 두께? 그런 도마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너무 크니까 와 이러면서 구경을 했었거든요. 그거 관리하고 그러는 걸. 근데 그 기억을 떠올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주방장이자 사장님은 그 도마를 물로 헹구지 않고 장비만 어부님 얘기하신 것처럼 끓는 물로 하긴 하는데 끓는 물에 그 도마를 담글 수는 없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끓는 물을 이렇게 살살살살 뿌립니다. 살살살살 뿌리고 그 찜통 같은 데다 찐 거 같은 느낌의 행주, 아주 뜨거운 행주
그걸 펼쳐가지고 그 사람은 손도 뒤지도 않나 봐. 이렇게 쓱쓱 밀어요. 쓱쓱 도마 위를 쓱쓱 밀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레몬 주스를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뿌립니다. 레몬 주스를. 그러면 지금 도마 표면이 뜨거워져 있잖아요. 거기서 레몬 주스가 닿는 순간 기화가 될 거 아니에요. 레몬 주스는 산성이라서 또 잘 날아가니까 휘발성 있는 레몬 주스를 뜨거운 물로 이제 데펴놓은 도마 위에다가 칙칙 뿌립니다. 그러면은 싹 날아가요. 그러면서 수분이 살짝 남으면 그 위에 마른 걸레로, 마른 행주라 그래야지, 그걸로 여기 팔목까지 손으로 잡고 팔목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긴 행주로 해갖고 이 팔로 쭉 밀어서 한번 싹 닦아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걸 보고 지금 많이 빼먹었습니다. 이것도 한 20년 전 기억이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반? 한 보름? 그 정도 지나서 또 제가 운 좋게 본 것이, 이게 이제 계속 쓰다 보면 가운데 쪽에서 아무래도 칼질을 많이 하게 되고 끝쪽은 잘 안 쓰니까 우리 숫돌처럼, 숫돌도 그렇게 되잖아요. 가운데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둥글게 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가 잘 안 떠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통으로 누가 와서 가져가더라고요. 누가 와서 도마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날만 이제 플라스틱 도마 같은 데서 장사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갖고 오는데 위에를 제가 볼 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수압대패를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두꺼운 도마를 쓰는 이유가 틀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대패를 한번 쳐서 다시 쓰고, 쳐서 다시 쓰고, 그러다가 많이 얇아졌다 도마가, 그러면 좀 갈라지고 그러겠죠. 그럼 그때 버리고 새 도마를 싸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도마는 정말 관리하기가 까다롭고 결국은 소모품이에요. 평생 쓰는 나무 도마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봐요. 예, 빡빡이 아저씨가 됐습니다. 수염도 붙일까? 그러네, 수염만 붙이면 빡빡이 아저씨네. 근데 저는 빡빡이 아저씨만큼 몸이 좋지 않아서 견줄 수가 없죠. 우리 동네 특공대만큼의 몸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무 도마는 만드는 분들도 이 코다왈이라 그러죠. 이 고집이 있는데 쓰는 분들도 나름의 또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관리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뜨거운 물에 담가갖고 삶으면, 제가 밴딩할 때, 나무 이게 휘는 밴딩을 할 때 경험을 해본 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건조 과정에서 나무가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냥 얇게 계속 샌딩을 하는 거예요. 또 긋고 샌딩하고, 지금 한참 얘기했는데도 계속 샌딩 하잖아요. 이렇게 샌딩을 계속 쳐서, 이 샌딩이 귀찮다 그러면 그냥 대패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목수의 길님처럼 이제 대패를 얇게 포를 잘 뜨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패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 목수들은 샌딩기 안 쓴다 그러잖아요. 대패로 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패를 야매로 배운 목공이라, 그리고 또 지금 결국엔 취목인이니까, 직업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샌딩기로 밀었습니다. 샌딩기로 밀면 안 좋은 게, 그 샌딩 돌가루가 분리되면서 이게 중간중간 박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지 않죠. 평도 잘 안 맞게 되고. 제일 좋은 건 탑티어는 대패고, 대패로 안 되겠을 때 샌딩기를 쓰는 겁니다. 지금 이제 150방 다 치고 이제 또 600방 또 가는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넘길게요. 쭉 그냥 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인두를 찍었어요. 내가 만든 것처럼 여기다 낙동을 쳐버렸지, 내 이름을. 불도장을 앞뒷면으로 다 쳤습니다. 여기 하나 찍고, 여기 잘 안 찍혔죠? 뒤집어가지고 또 찍고, 양면으로 다 이렇게. 한쪽은 잘 찍혔는데, 여긴 잘 찍혔는데, 방금 전에 반대쪽은 잘 안 찍혔어요. 마누라님한테 욕먹을 줄 알았는데, 마누라님이 이제는 하도 제가 여기저기다가 지방 가구에다가 다 이 불도장을 박아대니까 그냥 마누라님이 그냥 본 척도 안 합니다.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600방부터 제가 이 까만 장갑을 끼잖아요. 이게 라텍스 장갑인데, 이걸 왜 끼냐면 600방부터는 이 결이 너무 고와져가지고 이 손바닥에 있는 유분이 묻어버려요. 그러면 일단 음식물에 손을 대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좀 깨름칙함이 들기도 하지만, 이 손에 유분뿐만 아니라 각질도 있고 또 사람 손에 세균이 엄청 많대잖아요. 아무리 씻어도 그 세균, 유분, 각질이 도마에 바로 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600방부터 그렇게 돼요. 되는 순간 전이가 되면서 여기 이 도마면이 이제 세균 득실득실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세균 세상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줘도 의미가 없다. 세균 도마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손으로 잡을 때 장갑 안 낀 손은 샌딩기만 잡고, 도마를 만지는 건 다 이 장갑 낀 손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걸 안 해줬을 때 느티나무인가 봐요. 모릅니다. 이거는 저희 마누라님이 얻었거나 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만든 도마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칼집이 너무 많아서 버린다는 걸 고쳐주겠다고 갖고 온 겁니다. 제 공방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결만 보고 이거 무슨 나무네라고 알 정도의 그 수준은 안 돼요. 제가 그 소나무 정도는 맞추는데 소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또 이 장갑을 끼는 이유가 제가 이게 유분이랑 각질이 나무에 복사된다 그랬잖아요. 되는 순간. 근데 그게 아무도 모르거든요, 솔직히. 뭐 150방이나 200방, 320방 했을 때는 그 만져도 사람이 몰라요. 근데 600방부터는 이걸 만지고 나서 오일을 도포하거나 니스를 도포했을 때 지문 자국이 남아요. 얇게 미세하게 남아서 보통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긴 한데 오래 잡고 있으면 확연하게 지문이 남아버립니다. 그리고 살살 잠깐 살짝 어떻게 잡았다 그래도 선수들은 알아보는 그런 손자국이 남아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니스나 에폭시 붓거나 했을 때 한 20분 정도 말리면 좀 꾸덕꾸덕하게 마르긴 했는데 누르면 자국은 남는 그런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눌러놓은 것 같은 그런 손가락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600방부터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작업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네. 캄포 아니면 느티 같아요. 아, 그래요? 캄포는 유해수종인데. 아, 캄포는 아닐 거예요. 캄포는 색이 좀 진합니다. 캄포는 아카시아 심재 쪽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캄포는 색이 좀 갈색에 가까워요. 지금은 아이보리잖아요. 요거는 컬러가. 캄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언은 못하겠고. 캄포는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미세하게 에어를 다 미는 이유가 얘가 우리가 볼 때는 나무 판이지만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다 빨대잖아요. 수관이 다 있단 말이죠. 지금 건조가 돼서 그 관에 톱밥이 다 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를 이제 싹 결방향대로 불어가지고 최대한 날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2000방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2000방으로 민 건데 아무래도 600에서 1000, 1500을 안 거치고 바로 2000으로 가서 그런지 광이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나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죠. 여기는 금 같다고 해서 퍼티 같은 거 바르면 안 됩니다. 이 먹을 걸 대고 관리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요. 제약이 많아요. 퍼티, 니스, 또 뭐 실리콘, 우레탄, 뭐 에폭시까지는 그래 뭐 어떻게 결국엔 플라스틱도만 해버리는 건데 에폭시까지는 양보하더라도 앞에 말한 4가지 정도는 관리하거나 만드는데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요게 이제 미네랄 오일입니다. 요거는 좀 많이 바른다고 발랐는데 아무래도 좀 아까워서 그런가? 충분히는 안 바른 것 같아요. 스펀지를 이용해서 붓으로 하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확대하니까 느티예요? 딱 봐도 느티예요? 느티나무 도마였구나. 어떤 점을 보면 느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게 소나무랑 어디가 다른지를 저는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어디가 느티인지 알려주시면 좋겠네. 오일은 그냥 전체적으로 도포해주면 되는데 좀 두툼하게 미네랄 오일은 함침법이라 그래서 원래는 수조에다가 오일을 붓고 이 도마를 담가 버립니다. 한 30분을 담근 다음에 꺼내서 말리거든요. 근데 저는 오일이 비싸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나무도마 안 쓰고 실리콘 도마 쓰거든요. 실리콘 도마 4만 원이면 20장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오일 값으로 좀 아깝지 않은가 해가지고 좀 살살 발랐습니다. 반대면은 2000방 샌딩을 이제 뒤집어서 해줬는데 기스 날까봐 이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기억 안 나. 아무튼 방금 보신 그 까만색 나무를 이게 왜 기억이 안 나? 이게 무슨 합판이었더라? 아, 태고합판이 미끼미끼라니까 그걸 깔아주고 뒤집어서 2000방 샌딩을 해줬는데 생 의미 없게 돼버렸어요. 오일이 밑으로 흘러내린 것들이 이 샌딩지에 묻으면서 그냥 오일 샌딩이 돼버렸다. 아무튼 이렇게 오일을 먹어가지고 오일 샌딩지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망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오일 발라주고 오일을 여기를 다시 바르는 이유가 그 목분이 껴있을 수 있으니까 목분 청소하는 용도로 오일을 다시 발랐어요. 이제부터가 이제 목소리 길님한테 물어볼 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오일 바르는 거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발라주면 되고 쭉 발라주고 비닐로 이거를 비닐로 넣습니다. 근데 왜 넣는지 몰라요. 목소리 길님 하는 거 보니까 비닐에 넣으시더라고요. 왜 넣는 거예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목소리 길님. 나는 목소리 길님이 하는 걸 봐갖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왜 하는지는 모릅니다. 목소리 길님이 넣길래 나도 넣어봤어요. 근데 결과물을 지금 봤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좀 오일이 안정적으로 먹히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칠만 이렇게 하면 표면에 있는 그 오일 컬러랑 마구리면에 먹어 들어간 오일 컬러가 이 색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비닐에 넣어놓으니까 그 색 차이가 없거나 많이 적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이걸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오일을 수조에 받아가지고 거기다 담근다 그랬잖아요. 도마를 대량 생산하는 사람이면 그 함침법을 쓸 수 있는데 저처럼 이거 하나 할 건데 그 오일을 다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라줬단 말이죠. 근데 그 함침법이랑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비닐에 넣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길님한테 이제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오늘 깊이 침투시키려고요. 그런 거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싼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비닐 봉지에 넣어놓는 것만으로 깊이 스며드는 어떤 요인이 있는 건지 없는 것 같은데 뭘 이용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목소리길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동이아님도 좀 아세요? 이게 왜 비닐봉지에 넣는지? 목소리길님도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법이신가? 아무튼 저는 평일에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일주일 동안 비닐봉지에 넣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꺼냈는데 지금 여기 컬러가 균일하죠. 원래는 마구리면이 좀 진하게 색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쭉 빨아들이니까 마구리면에서. 근데 컬러가 엣지도 페이스도 마구리도 균일하게 오일을 먹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목소리길이 지금 말씀이 없는 게 운전 중이시거나 창황하게 댓글을 달고 계신 것 같은데 읽을 수 있게 짧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컬러가 균일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비닐봉지에 넣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에는 들었다. 원하는 결과는 얻긴 얻었겠죠 제가. 왜 넣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넣었으니까 라고 이렇게 도마를 리모델링해서 마누라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마누라님의 반응은 그냥 저기다 놔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좀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별 관심이 없다는 듯이. 여기 이제 칼집이 아무래도 조금 남아있잖아요. 깊은 칼집이 남아있는데 이걸 다 지우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깊이만큼 나무를 다 깎아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나무 도마를 오래 쓰는 데는 좀 불리합니다. 큰 칼집은 그냥 남기는 게 나아요. 어느 정도 밀어내고 오일링 해서 또 쓰다가 또 칼집 많이 생기면 그때 밀어낼 때 또 같이 밀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쓰면 되고 작은 양으로 함침하려고 예상대로구나. 함침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 조금 넣고 그러려고. 도마 양이 많으면 함침하면 되지만 소량이면 도마를 푹 담그기 어려워서요. 저도 그래서 함침을 못 쓰는 거죠. 몇 군데 되게 잘하시는 목수님들 채널 보면 담궈요. 아우 당연하다는 듯이 담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아까워. 원래 그게 있거든요. 식당은 특히 한식당은 양념 아끼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싱거워지고 그러면 이제 싱거운 거 때우려고 소금만 치게 되고 그러면 짭짤하고 깊은 맛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버림받고 망한다. 양념 아끼면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목수가 오일을 아끼면 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아껴야 잘 산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효과가 확실히 함침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균일하게 함침해서 하루 정도 냅두면 전체가 다 오일에 절여져가지고 균일하게 컬러가 올라오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엣지, 여기 엣지, 엣지, 페이스, 양끝단 마구리까지 컬러가 균일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비닐에 오일 묻힌 도마가 들어가면서 비벼져가지고 비닐에 이렇게 오일이 전체적으로 묻으니까 이 도마가 뻐끔뻐끔 숨 쉬면서 오일을 뱉었다 맸다 하는데 비닐 면이 바짝 붙어 있으니까 뱉었던 오일을 다시 먹고 또 뱉고 먹고 또 뱉고 계속 요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함침이랑 비슷한 효과를 보지 않는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렇게 마누라님한테 줬어요. 도마 작업을 했고 마구리면에 이렇게 깔끔하게 싹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림자 때문에 여기가 좀 진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색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균일하게 컬러가 나왔어요. 아주. 목소리길님이 볼 때도 이 나무 느티예요? 이게 느티를 어떻게 구분해요? 어디 봐서 느티예요? 어떻게? 제가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요런 결이 이렇게 진하게 일자로 쭉 뻗으면 느티입니까? 강목도 요런 결이 있는데 소나무에도 있는데 어떤 점에서 느티를 찾죠? 일본 느티예요? 일본 느티와 한국 느티는 또 어떻게 구분해? 나 좀 알려줘요. 좀 정보 좀 같이. 나는 막 삽질해가지고 막 2주 3주 삽질해가지고 이건 안 되던데요, 이거 되던데요 그러면서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나한테도 좀 알려줘요.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주고 받고 사고 팔고 이런 게 다 자본주의 아닙니까? 좀 이렇게 알려주고 좀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네 진짜. 색상이 주황빛이 많이 돈다 일본 거는. 한국 거는 더 밝은 색이고요. 주황빛이 돌면 느티다. 그건 알겠어요. 근데 밝아버리면 그 소나무 강목이랑 뭐가, 나는 지금 이것도 들기름 먹인 소나무랑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결이 좀 이쁜 부위를 자른 것 같다 정도? 그리고 작년에 비 왔을 때 제가 벌목한 주엽나무, 두원나무인지 주엽나무인지 그것도 이거랑 별 차이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진짜 쭉 깔아놓고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무를 수종도 구분을 못해. 목재를 인지하는 건. 나름 근 10년 취목을 했고, 노가다 내장 목수일도
뭐 이렇게 꾸준히 한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그냥 주말에 일 있을 때 가서 돈 벌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한 3, 4년 했는데 모르겠어요. 난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난. 한 번만 사용해보면 인지하는 거지요. 아, 그래요? 써보면 알아요? 그런가? 아니, 이게 느티라 치고 내가 이걸 써본 거잖아요. 나는 왜 느틴지 뭐 하다 보면 알겠지. 아이, 경험이 쌓이면 알겠지. 나는 이거 머리가 아파요. 이게 왜 이걸 어떻게 아셨지? 다들 궁금해. 아니, 나를 매기시는 건가? 나도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뭐네, 아 이거 자시네, 아 이거 오크네, 뭐 이렇게 떡떡떡떡 알면 좋겠는데 나는 보자마자 알아챌 수 있는 거는 뭐 고무나무, 아카시아, 밤나무, 소나무. 아 나도 몇 가지 할 줄 아는구나. 아 월넛 알고, 멀바워 알고. 그러네 나는. 아 근데 저는 아직도 레드파인과 삼나무를 구분을 못해요. 아 오크랑 다른 게 느껴진다. 벚나무는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재 상태의 벚나무는 구경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진짜로 레드파인과 삼나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목소리 길링 같이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확실히 당장은 느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체계가 없으니까 어떤 건 여기까지 알고 어떤 건 바닥으로 쳐봤고. 네, 레드파인은 엄청 밝죠. 그것도 있고 나이테가 좀 빨간 감이 돈대요. 근데 나는 그런가? 제가 핀란드산 레드파인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걸로 고양이장도 짓고 옛날에 목공 그걸 주로 레드파인으로 했거든요. 근데도 레드파인 집성판과 삼나무 집성판을 보면 모릅니다. 그냥 진짜 건재상이 나한테 작정하고 사기쳐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마는 끝이 났습니다.